합격의 그날까지 강기빈입니다. 우선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을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계약법을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된 여러분 우선 환영합니다. 이 과목은 보험계약법 1차에 있는 과목이죠. 1차에 있는 과목인데 우선은 저랑 같이 공부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수험 기간 동안에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보험계약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공부하는 보험계약법 그리고 업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네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찍기도 가능한 시험이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차량, 재물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사정사가 나누어지는데 저는 이제 신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1교시가 의학이론, 2교시가 책임근제, 그 다음에 제3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얘네는 이제 약술형, 논술형, 서술형 이런 시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이 계약법을 공부를 하는데 얘가 어떤 앤지를 잘 알고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애가 정말 특이한 게 모든 시험 과목에 있어가지고 근간이 돼요. 그래서 요 계약법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을 뜻하는데 요 상법 제4편을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가 통칙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손해보험이 있고 세 번째가 임보험 이렇게 있죠.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통칙이 있고 그 밑으로 해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쭉 내려가면은 책임보험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자동차 보험 파트가 또 있어요. 임보험 마찬가지예요.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요렇게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이거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2차 과목의 책임문제 얘 2차 과목의 자동차보험 요렇게 합치면은 2차 과목의 제3보험 그러기 때문에 이 계약법을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손해사정사 좁게 봤을 때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있어가지고 근간이 되죠. 뭐 이제 아까 자동차 보험도 요 파트에서 다 나왔고 책임보험도 그렇고 여기서 심화가 되는 게 이제 약관으로 올라가면서 2차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손해사정사 실무를 할 때 있어서도 요 보험계약법 안에서 우리가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약관도 요런 거에 근간을 두어가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지금 뭐 이제 시험 공부도 시험 공부지만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도 요런 내용을 써먹기 좋으니까 지금 이제 기초를 잘 다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교과서적인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험계약법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알겠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손해사정사 시험을 뭘 합격을 해야 나중에 가서 이제 실무를 하든 뭘 하든 뭐 지지고 볶고 뭘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 이제 실질적인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 보험계약법, 아까 1차 과목에 있었고, 1차 과목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공부를 하시고 반대로 2차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객관식처럼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많이 하는데 성적은 많이 안 오르고 결과는 안 나오고 이런 불상사가 이제 펼쳐졌는데,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계약법뿐만이 아니라 어법이나 손해사정 이론에도 적용은 되는 거니까 요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객관식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개념 정리가 뭐냐? 뭐 용어, 또 정의, 또 성질, 그리고 효력, 효과 등등을 잘 개념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더 배울 건데, 해지란 말이 나오고 해제라는 말이 나오고 취소, 요런 애들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애들이거든요. 요런 용어 정리, 얘에 따라 가지고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구분 지어 가지고 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법이죠. 법이기 때문에 법 조문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법 조문 얼마 안 되거든요. 법 조문 어디서 다운받냐?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상법을 치시는 거예요. 상법을 치셔가지고 상법 제4편, 우리 시험 범위는 상법 제4편 보험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출력을 하셔가지고 자주 보시면서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자주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얘는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5편은 해상이거든요. 간혹 이것까지 암기하시는 분 계신데 해상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1차 시험 범위는 4편 보험편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잘 이제 공부해 주시고, 물론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수업 잘 따라오시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예습보다는 저는 복습을 좀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요것도 간혹 이제 또 많이 여쭤들 보세요. 이해가 먼저냐 아니면 암기가 먼저냐? 이게 사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요런 싸움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법, 특히 뭐 2차 과목에서도 제가 제3보험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해보다는 암기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치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용어, 정의, 성질, 효력을 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는 이렇구나 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까지 보였던 게 요만큼까지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기출문제는 저는 최소 5개년, 만약에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14년도 이후 기출문제를 다 보시는 거죠. 그냥 요때 신체 재물 차량으로 해가지고 손해사정사 시험이 한번 대폭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후로 저는 가급적 뭐 이제 13년도 이전 거는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보지는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14년도부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난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5개년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는데 간혹 가다가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요 기출문제를 난 나중에 저기 실력 점검용으로 아껴놔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지고 볶고 삶아 먹고 완전히 내 걸로 다 만드셔야 돼요. 기출 분석을 하는데, 자, 제 이제 기출 분석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요렇게 딱 하니까 한 달 정도 공부를 딱 하니까 계약법, 어법, 이제 그 손해사정 이론까지 해가지고 1차 시험, 저는 1차 시험 봤거든요. 그때 제가 평균이 93점이었나 4점이었나 그랬어요. 한 달 딱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IQ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도 요 방법대로만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기출 분석 다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얘를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일단 먼저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돼서 이제 책이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있는지를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기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1번 문제 예를 들어서 고지의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고지의무라는 이제 녀석이 나왔다고 하면은 얘를 교재에 고지의무 파트로 가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 파트에 동그라미가 엄청 쌓이겠죠. 그럼 얘는 시험 문제 빈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거 A급입니까, B급입니까, C급입니까 찝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하는 거랑 강사가 찍어주는 거랑은 공부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요런 이제 법 지문에 관련해서 물어볼 때 있어가지고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거 중에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먼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유형이 나왔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 유형도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는 거죠. 한 번씩 풀어보고 풀이도 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풀이까지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한 80점, 지금 당장 시험 봐도 여기까지가 됐다. 당장 시험 봐도 80점 이상은 좀 나온다고 봐요. 이 과정이 듣기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단계. 3단계 마지막은 뭐냐? 이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는 뭐냐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요 기출문제보다 한 1.5배 정도 어려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한 권을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 보면은 그 이제 개념 확인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가지고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더라고요. 와, 문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만 충실하게 잘 푸셔도 충분히 합격점은 나온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제가 오늘 그 이제 미션을 하나 또 드릴게요. 자,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출문제를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게는 5개년, 많게는 14년도부터 이후까지 해가지고 다 출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출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조그만한 꼬마 노트. 이제 앞으로 제가 꼬마 노트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거든요. 저기 이제 문구점 가시면은 요만한 수첩 있어요. 조그마한 거, 너무 큰 것도 말고 이제 간혹가다 이만한 사이즈 가져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는 너무 크고요. 이제 조그만한 이제 그 수첩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용어, 정의, 법조문 요런 거를 암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암기장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 요거를 깐지처럼 막 빼곡히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합격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해야 될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자, 첫 번째, 너무 깊은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공부를 깊게 하고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고 하면은 아유 너무 좋죠. 정말 좋은 학습 태도고 그런 거 맞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죠? 우리는 손해사정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손해사정 뭐 학과가 있다고 하면 손해사정 관련된 학과에 뭐 교수로서 뭐 연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요, 효율성.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요 강의 왜 들으실까요? 효율성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고시 공부한다고 뭐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굵직한 자격증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디 들어가죠? 그렇죠. 절에기로 가셨어요. 절에기로 가셨다가 요즘 뭐 다시 와가지고 고시원 들어가시고 뭐 독서실 가시고 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최첨단 IT 시대잖아요. 자, 효율성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을 연마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로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험 합격이에요. 시험 합격의 핵심은 뭐죠? 최소 비용으로 고효율, 즉 시간을 짧게 투자해가지고 팍 하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은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거 하나에 딱 꽂혀요. 어떤 개념, 예를 들어서 이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설이 있다고 할게요. 이 학설은 그냥 연구, 학자들의 하나의 썰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초코 케이크는 매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게요. 초코 케이크는 맵다. 자,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툭 내뱉은 저의 학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막 근거가 달려요. 그럼 이게 이론이 되겠죠. 근데 이 이론도 언젠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초코는 맵다고 누가 강기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 정도만 가볍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론 이런 거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 보험계약법에 보험 이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손해사정 이론이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론을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넓고 많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공부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지엽적인 판례. 왜냐하면 우리 계약법이다 보니까 판례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요것도 지엽적으로 어디 이제 구석탱이에 있던 판례 딱 해서 요거에 또 이제 포커스 잡아가지고 판례 돈 주고 사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판례 엄청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것만 암기하셔도 시험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판례가 꼭 봐야 되는 판례인데 교재에 없다. 제가 다 사이트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저희 이제 학원 쪽으로 해가지고 다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교재랑 강의, 그 다음에 법 조문, 기출 분석 요것만 충실히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1차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효율성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효율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자, 1차 시험이 있고, 자, 2차 시험이 있죠.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죠? 2차 시험을 가기 위한 관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결국에는 얘가 합격해야지 최종 합격인 거예요. 얘가 없다고 하면 그냥 1차 시험 합격증에 불과한 거고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수습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금융감독원 등록하시고 최종적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차 시험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라.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 1차 시험에는 보통 어느 정도 투자하면 돼요? 이거 아주 초보 수험생 기준으로 얼마나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딱 공부하시면은 1차 시험은 무리 없이 지나갈 거예요. 제가 점수도 좀 어느 정도 정해 드릴게요. 점수 평균 80점. 이 이상 나는 한번 수석을 해보겠다. 차라리 2차 시험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2차 시험을 수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차 시험 수석해봐야 어차피 1차 합격증이 불과해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 90몇 점. 이거 그냥 저 혼자 이제 안주거리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진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차까지 합격을 하고 실무수습을 거쳐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어떤 거죠? 첫 번째, 그렇죠. 보험계약법 공부할 때 이제 복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요 정도까지만 딱 하면 제가 몇 점? 그렇죠. 80점 남는다 했죠. 요 정도만 하셔서 80점 딱 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2차 공부 충실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깊은 공부 안 돼요. 깊은 공부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이론 하나에 딱 파고들면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링 막 해가면서 이 이론이 뭔지 논문 다 찾아보고 이런 데서 시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계약법 어떻죠? 이해보다는 암기. 그렇죠? 암기장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자 숙제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그렇죠. 요 앞에 문방구 가가지고 암기장 하나 사셔야 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요거 기출문제 다 출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 최대 같은 경우는 14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보험계약법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또 진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커뮤니티든 아니면 실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보험계약법이에요. 근데 이 관점을 살짝만 틀고 살짝만 바꾸면은 계약법만큼 쉬운 게 없고 얘는 하나 잘 해놓으면은 점수가 안 떨어져요. 얘는 점수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랑 같이 앞으로 좀 공부 잘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